남욱이 벌써 뭐 수개월째 부인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뭐 도피냐 아니냐 갖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, 뭐 본인이 여기서 잘 그렇게 나가는 변호사라든가 또 뭐 1,000억 이상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서 위세 있게 떵떵거리고 살 법한데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 뭔가 좀 이렇게 캥기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갔다고 저도 봅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사실 도피성 위유죠. 그런데 서둘러서 왔죠.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왜 왔을까요? 왜 계속 그 미국에 있으면은 뭐 한 달, 두 달이고 다 국감 끝나고 대선이 지난 다음에 와도 될 텐데, 네, 대선 끝나면은 이미 이제 이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화천대유 게이트는 이제 흐지부지가 돼 있죠. 왜? 이게 다 지금 저 청와대 주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끝에 나온 산물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대선이 만약에 결정이 됐다. 뭐 이재명이 차기 대통령이 됐다. 아니면 윤석열이 됐다. 또 뭐 여기 또 이 지지자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홍준표 의원이 됐다.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국민혁명당의 뭐 허경영 후보가 만약에 된다. 이런 경우에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 결정이 된 마당에, 대통령이 된 마당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. 그러면 남욱이 아이고 내년 3월 9일까지는 그냥 어디에 좀 아주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미 이제 들어왔습니다. 물론 뭐 인터폴로 수사망이 이제 좁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실 숨을 곳도 마땅치는 않았겠죠. 그렇지만 도피를 하려면은 뭐 충분히 한두 달 더 도피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왜 도피를 중지를 하고 왔을까? 글쎄요,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. 여러 가지 뭐 자잘한 이유야 있겠습니다만은 자잘한 그 이유보다도 바로 큰 굵직한 얘기는 자기가 만약에 계속 그 도피를 한다면은 어떻습니까? 지금 뭐 이재명이 이제 오늘 뭐 국감에서도 그렇고 남욱이 아주 뭐 이러이러해서 아주 저 이른바 그 토건 쪽의 꾼이다. 자기 그 변호사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법도 하고요. 정영학 그다음에 구속된 유동규가 검찰한테 자기를 불리할 그 진술을 아마 많이 할 거로 생각을 할 겁니다. 실제로 자기가 수중에 1,000억 이상이 돈이 생겨가지고 미국으로 간 거니까 자기 말을 하기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계속 이렇다가는 자기만 온통 오물을 뒤집어 쓸 거니까 어차피 교도소 한번 갈 거 좋다.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.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다. 나도 잘못된 점이 있고 나도 뭐 돈을 주고받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다. 남욱이만 지금 나쁜 놈이 됐는데 그거 아니다. 이재명도 이렇고 이재명의 하수인인 유동규도 이렇고 돈 내가 줬다라고 하는 거를 밝힘으로써 검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딜을 함으로써 자기 죄를 스스로 경감을 하려는 그 전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. 아마 10중 8구 맞을 겁니다. 예, 그래 어차피 지금 일정 부분 죄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고 도피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뒤집어 씌울 것이다. 그래 들어가서 내가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이 전후 좌우 상황을 맞춰 보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네, 고길도님도 오셨네요. 하나의 사실에 여러 개의 진실인 형국입니다. 하나의 진실로 드러나길 기원합니다. 그렇습니다. 진실은 뭐 얼굴이 다르면 그게 진실이 아니죠. 하나의 진실이 돼야 됩니다. 네, 김비손님, 예수니우님, 예, 감사드리고요. 예, 이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. 네, 천화동인 4호의 오너입니다. 주인입니다. 그러니까 뭐 여기에 배당금이니 뭐 개발 이익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?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각종 매체 통해서 봤겠지만 이 머리가 되게 길더군요. 예,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변호사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.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젊은 친구들 하는 얘기고 짱 박혀서 뭐 이런 표현을 쓰죠. 아마 짱 박혀서 오래 살 요량으로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머리도 기르고 했던 것 같은데요.
천화동인 사호 남욱이 귀국을 했는데 검찰이 바로 오늘 아침에 체포를 한데 영장 청구 방침.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됩니다. 뇌물 공여, 횡령 등 혐의 적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뇌물을 공유했다. 누구한테? 유동규한테. 또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, 저기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, 얼마만큼 진실에 접근을 하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바로 저겁니다. 횡령 등 혐의 적용할 듯. 유동규 회사에 35억을 송금한 경위조사. 바로 저렇죠. 유동규 회사에 35억.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뭐 돈이, 우리가 뭐 3만 5천 원도 아니고 보통 35만 원 주고받는 것도 막 뭐 이렇게 각서 쓰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, 주로 뭐 35억, 그다음에 400억 이런 식으로 돈의 단위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별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별나라로 보내는 것이 거기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, 뭐 별나라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검찰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, LA 고향도 그렇고 이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뭐 이제 그 공항에 가면 또 공항 출입기자가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담당도 해봤는데, 이제 거물급 올 때 공항에 나가서 취재를 하죠. 남욱이 뭐 거물급 인사까지는 아니지만 저 사건에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키맨이니까 이제 기자들이 가는 것이죠. 얘기를 안 했습니다. 모든 것 다 검찰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까지만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검찰이 김만배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계획이다. 제가 금요일 날 11시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죠. 목요일인가요? 김만배 구속영장 반드시 검찰은 재청구를 할 것이다.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가지고,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 한두 개를 첨부를 해서 재청구를 할 것이다.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. 지난번에는 너무 대통령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허술한 영장 청구 때문에 저렇게 망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렇게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. 이번 주가 그래서 대장동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남욱이 입국 뒤 중앙지점에 출석 예정 말씀드렸죠. 법조계가 그래서 이번 주 대장동 수사가 이번 주가 변곡점,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가 절에서 나오는 겁니다. 자, 대장동 의혹 수사 검경 엇박자. 뭐 잠시 볼까요? 서울중앙 전담수사팀과 경기 남부청 전담수사팀. 이거는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이 서로 티격태격하는,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. 검찰과 경찰은 서로 협력해서 효율적인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렇습니까? 저런 큰 수사에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글쎄요,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. 그래서 나와야 될 게 바로 특검 필요성이 나오는 건데요. 아니, 하다못해 그 유동규가 던졌다는 창문 밖 그 핸드폰을 어땠습니까? 검찰이 뭐 CCTV를 동원해가지고 다 며칠 동안 했는데 휴대폰 없었다. 그러고 이 유동규가 창문 열고 휴대폰을 던지는 그런 모습도 CCTV에는 안 나오더라라고 이른바 뭉을 쳤죠. 자기가 할 만큼 했는데 휴대폰은 없었다. 그 얘기를 한 다음 날 경찰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? 찾았다. 자, 여기 유동규 핸드폰 우리가 찾았다라고 이렇게 들고 나온 거. 참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? 쟤들은 던지는 것도 못 봤다고 그러는데 경찰은 내가 찾았다라고 하루 만에 그렇게 했던, 뭐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? 불과 뭐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거. 검찰과 경찰의 핸드폰 소송을 갖고도 글쎄요.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. 검찰 그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. 구조적인. 하여튼 핸드폰 찾는 건 대한민국 검찰보다 대한민국 경찰이 훨씬 더 핸드폰을 잘 찾더라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 합니다. 다음 기사를 한번 더 볼까요? 남욱의 대장동 1공단 분리개발 발언이 현실로 다가온다. 그렇죠. 2014년 대장동 추진의 녹취 파일이 있는데 이 남욱이 주민들에게 대장동 먼저 시작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대장동과 1공단이 분리개발이 현실로 되어 있는 거죠. 바로 그렇습니다.
이때 이 녹취 파일에 내가 사장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. 내가 사장을 갈아치웠다. 원래 이 유동규는 본부장이었죠. 본부장. 예, 거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이제 3명이 있었다는데요. 그 중에서 물론 뭐 기획본부장이니까 실세였겠죠. 근데 사장을 아주 우습게 봤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곧 사장을 갈아치울 것이다. 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했다는데요. 실제로 그 황모 사장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장직에서 임기가 있었는데도 물러납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동규의 이 세력이, 유동규의 파워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. 유동규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? 당연히 자기를 임명한 성남시장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. 성남시장이 오른팔로 삼는 유동규라고 하면은 거기서 파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갈아치우는 그런 그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.